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 쉘던조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쉘던조 원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어제 떡국 드셨어요? 어제 떡국 못 먹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저런. 대신에 한 살 덜 먹는 걸로. 조금 더 어려진 상태를 그대로 좀 유지하는 걸로. 올해 한 해 또 뭐 이렇게 소망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게 있을지. 우리 지난달에도 사실 살짝 말씀은 나누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한 해 소망?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 해 소망이랄까? 네. 사람마다 좀 캐릭터가 사람 소망이 다르긴 하지만 네. 저는 이게 다이나믹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보다 평온하게 그냥 오래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좀 스테이블한 그런 평범한 일상 그런 거를 좀 더 추구하시는 거군요. 뭐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끼리 한 농담이긴 하지만 네. 만약 응급실에서 옛날에 무슨 드라마 ER 같이 다이나믹한 일을 사람을 막 살리고 뭐 죽어가던 사람이 뭐 진단 이렇게 들어가면요. 네네.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건 마취과에서 특히 원하는 거는 아무 일도 평온하게 가는 네네. 거지. 물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네네. 생활에 너무 위험하게 다이나믹한 일이 많이 일어나면요. 긴장돼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 또 원장님의 직업 특성상 다이나믹함보다는 네. 평범함, 네. 보통 그냥 평온한 일상이 더 바라는 것이다. 그럼요. 네. 사람이 뭐 지나침 정말 겪기 힘들 만큼 심하게 아팠다가 나았다. 뭐 좋은 경험이 하지만 그렇죠. 아플 일 없으면 더 좋겠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제를 보니까 탈모와 모발 이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좀 흥미롭잖아요. 사실 요새 이제 많은 현대인들의 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모발 이식?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연예인들 때문에 이 모발 이식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뭐 네. 유명한 고은하 씨 네. 같은 경우도 예쁘긴 한데 이마가 굉장히 넓었었는데 네. 모발을 사진 봤어요. 이식하면서 네. 너무 풍성하고 예뻐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탈모를 걱정하나 그랬는데 이제는 젊으신 분들도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이거 뭐랄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영역 같은 건데. 네. 우선 첫 번째, 탈모라는 게요. 남자분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자분이 대머리라는 건 상상도 안 갈 정도로 타부 같은 거죠? 네, 그분들 진짜 고민스럽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병으로 죽고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모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신경 많이 쓰이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에 이제 모발 이식 협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한국 5천만 명 중에서 한 번이라도 머리에 대해서 탈모 때문에 걱정해 본 분이 1,000만 명이나 된대요. 5분의 1이요. 1,000만 명. 와, 5명 중에 어마어마해요. 한 분들은 일생 중에 한 번은 머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봤다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 모발의 정이라는 게 한 번 샤워하실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100개가 넘으면 의학적으로는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대요. 네. 여자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죠. 웅통웅통 빠지면. 맞아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24만 명 정도 오셨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보면 인구 200명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네요, 그럼요, 사실은. 진짜 높은 거죠. 네. 여기 달라스에 지금 한인분들이 대강 12만 명 정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비율대로 똑같이 따져보면 12,000명 정도는 적어도 한 번은 머리 때문에 고민해 보셨을 거고 네, 남자 여자 네. 둘 다. 네. 그중에서 아마 600명 정도는 정말 심하게 고민하셨겠죠. 치료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러네요.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이제는 모발 이식, 근데 진짜 여기 달라스에서도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 한국까지 가야 되나? 뭐 사실은 간단한 뭐 피부 시술이나 또는 뭐 단발성으로 끝낼 수 있는 거라면 한국을 가도 되지만 이건 그렇지 그럼요. 않잖아요. 쉽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격리 그런 걸 떠나서라도 네. 모발 이식이라는 거 한 번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애프터 케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걸 네네. 출장 가서 하기는 좀 어렵죠. 심지어 LA 가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가서 한 번에 요새는 하고 오기도 쉽지 않아서 맞습니다. 이건 근처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여기 손님들이라기보다 주변 사람들하고 네.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기 없어요. 달라스에는. 네네. 없어서 저도 생각도 들어본 적이 못한다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제
환자분들이 거꾸로 요청한 거죠. 여기도 좀 편의시설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준비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탈모라는 게 왜 생기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답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모른다. 너무 이유가 복잡해서. 물론 여태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유전이래요, 유전. 유전이 가장 유전이 크다. 가장 크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특히 남자분, 여자분 둘 다 남성 호르몬 같은 게 다 있는데 줄어들면서 머리가 빠지게 되더라 하는 게 밝혀져 있고 호르몬의 영향. 세 번째는 어떤 이유로 그 머리에 피가 잘 안 흐르게 되는 거죠, 나이 들수록. 어떤 그러니까 이유로? 뭐 허기사 진짜 머리뿐만이 아니라 손, 발이 저리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혈액순환이 잘 끝까지 안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뭐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뭐 이런 건데 뭐 쉽게 말해보면 이것도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하신 거예요. 밭에 물이 안 가면 농작물이 잘 농사가 안 되겠죠, 잘. 그러네요. 비쩍비쩍 마르고. 비쩍비쩍 마르고 그러니까 물이 잘 가야 되는데 그게 혈류량이 충분치 못하면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필요한 비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피가 덜 흘러서 자꾸 마르는 경우도 있고 점점 또 가늘어지는 경우도 있죠. 빠지는 경우 말고 가늘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죠. 나이 들수록 저도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가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뭐 나이가 드니까. 근데 이런 것도 탈모가 라고 불러지는 건가요? 머리가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점점 가늘어져서 머리가 훤히 비쳐 보이는 것도 일종의 탈모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굵거나 탱글탱글하거나 생기가 있는 게 아니고 비쩍비쩍 말라가고 영양 공급도 안 되고 또 뭐 요새는 사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특히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든 받으면 원형 탈모라고 해서 전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동전만큼 아니면 주먹만큼 한 부분만 빠져요. 그거 진짜 보기 흉해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돼요. 그게 또 본인의 또 굉장한 뭐 커버하고 싶은 그런 약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럼요. 머리가 쥐어뜯기고 찬우금 딱 없어져 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보는 사람마다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요. 일일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원형 탈모가 나중에 전체 탈모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원형 탈모는 주로 스트레스성으로 온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하시고 치료도 물론 하지만 마음 편히 하시고 잘 지내시면 저절로 회복될 가능성이 많으시죠. 그렇군요. 지금 뭐 살짝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러면 탈모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뭐 스트레스를 좀 줄여라. 근데 현대를 살면서 쉽지 않아요. 말이 쉽지 어떻게 스트레스가 줄어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살아가는 게 다 고난의 연속인데 스트레스를 줄일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바꿀 수는 있겠죠.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사소한 거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항상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를 내 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라고까지 생각하시면 그 모든 게 다 힘들어지시죠. 혈압도 오르시고 뭐 탈모도 생기시고 여러 가지 몸에 나쁜 물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힘드실 테니까 이것도 내가 넘어가야 하는 여정의 일부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항상 뭐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겠어요.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스트레스는 그렇게 마음을 좀 바꾸면서 완화를 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탈모를 막으려면 약물 치료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탈모가 진행되느냐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만약에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럼 호르몬을 보충해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옛날에 프로페시아라고 굉장히 유명한 약물이 있었어요. 그런 약물 같은 거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걸 보충해 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같은 걸 호르몬 부족으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보상하는 작용을 한다랄까요? 그렇군요. 만약에 두피에 피가 잘 안 가서 그런다고 믿는다면 미녹시딜이라고 혈압약이 있었는데 그걸 바르거나 먹으면 갑자기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좀 많이 가죠. 그래서 그렇군요. 물 많이 공급되는 것 같은 효과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그러니까 물길을 좀 열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수로를 열어주는 그런 효과를 냈죠. 그런데 항상 그래요. 약이라는 게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런 없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오래 먹다 보면 이것도 한 6개월에서 1년 먹어야 되는데 먹다 보면 부작용이 조금씩 생겨서 자꾸 마음을 바꾸게 되죠. 이를테면 가장 심한 게 뭐냐 하면
약간의 우울증이 올 수 있고요. 이유는 잘 몰라요. 네. 우울증이 좀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근육량이 좀 감소해요. 아이고. 약간. 네. 그럴 수 있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이 생겨서 말도 못하고 우울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여하튼간에 우울증과 뭐 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럼요. 이 약도 자기 몸에 잘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해서 네. 약물이 만능이 되지 못하는 게 자꾸 작용과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또 많은 약물이 평생 먹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 있어서 제한점이 있어서 네네. 잠깐은 괜찮은데 평생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요새는 그래서 추세가 약으로 먹어서 하지 말고 네. 차라리 밭에 비료를 직접 주자. 차라리 네네. 옛날에 왜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밭에 거름 주고 비료 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주자.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를 봤더니 네. 참 신기하게도 비타민 중에서 7번 비타민 보이할 때 B의 7번 비타민이 네. 영양이 있더라. 이런 진짜요? 것들은 다 우연히 발견된 것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7번을 바이오틴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먹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예 직접 이렇게 경부에다 주사해보자.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영양분을 충분히 주면 새로 나진 않더라도 있는 게 좀 굵어지지 않을까. 있는 걸 현상 유지해주고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굵게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또 하나 한다면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PRP라는 게 있어요. 네. 자기 피를 한 50cc 좀 적당량 뽑아갖고 뭐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뽑아서 그걸 원심분리기로 걸러요. 네. 걸르면 어떤 특정한 층이 나오는데 그 층에 혈소파인이 성장인자니 그러니까 사람 몸이 다쳤을 때 힐링이 되는 그런 인자들이 모이는 층이 있어서 그거를 분리한 다음에 자기 몸에다 다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 피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피부도 재생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이 모발 쪽에도 두피 쪽에도 이렇게 영양분을 준다. 그래서 이제 거죠? 이게 아이디어인데 네. 사람이 요즘 생각하는 게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저절로 낫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모든 게 다. 네. 그럼 안 낫는 부분이 왜 잘 안 낫나 보면 거기는 혈액 공급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혈액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어떻게 하면 필요한 영양분과 성장인자, 힐링 이런 거를 공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옮겨주자. 한 데서 뽑아서. 근데 다 옮겨주기 너무 분량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필요한 성분만 주자. 뭐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최근에 시작된 거라서 아직 장기 효과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은 머리가 농사 진다고 생각하면 잘 자라도록 비료를 잘 주면 이게 더 많이 나고 굵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영양분이 잘 못 가는 부분에 인위적으로 좀 다시 넣어준다는 개념인 거죠. 그럼요. 그러면 근데 원장님 사실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전에는 진짜 요즘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이렇게 가발 많이 쓰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가발이라는 게 차라리 머리가 다 없으면 쉽게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머리가 있는 분이 부분 가발 쓰면 그게 고정이 잘 안 돼요. 그러기도 하고 좀 또 어려워요. 답답하고 좀 불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주로 부분 가발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요즘 새로 나온 방법은 머리카락이 안 나오면 거기를 그냥 하얗게 보이지 않게 조그맣고 작은 검은 점을 찍어주면 되지 않을까. 약간 문신처럼. 그럼요. 문신인데 그렇게 크게 새기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대강 0.1에서 0.5mm 정도라고 하니까 두께가. 그러니까 한 0.81mm 정도? 1mm 정도 되는 보일까 말까 작은 점을 무수히 많이 찍어주면 머리카락 같이 보이지 않을까. 특히 짧은 머리일 때. 그래서 안 그래도 진짜 연예인분 중에 구준엽 씨인가 그분이 이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에 완전히 해서 마치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걸 진짜 하는군요.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있는 머리 사이사이에 찍어주면서 이제 사이를 메꿔주는 거고 빈 공간을 좀 채워주는 거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대머리일 때 달덩이 같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 정말 다 찍어가지고 마치 일부러 삭발을 한 것 같은 효과를 그렇죠. 훨씬 나아 보이죠.
방법이죠. 아,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이것도 뭐 정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 꽤 오래 갈걸요? 연구 눈썹도 몇 년 가는 것처럼 이것도 한 몇 년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다만 노가다가 많죠. 왜냐하면 찍는 게 보통 뭐 4,000개, 5,000개 이렇게 찍어야 될 테니까. 네, 그러네요. 네, 저희도 뭐 질문도 들어오고 그랬지만요.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질문 또 받는 거에 대해서 답변 또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님 모시고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원장님. 8505님께서 모발 이식은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발 이식 좋은 방법이죠. 네. 모발 이식을 이제 생각할 때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마치 벼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 이게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물을 하나씩 이식하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물을. 그게 얼만큼 똑고르게 잘 정성 들여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모발 이식도 똑같아요. 하나씩 잘 뽑아서 얼만큼 잘 넣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역사를 얘기해 보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모발 이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절개식, 비절개식. 절개식이란 거는 왜 여러분 잔디 깔 때 잔디 씨를 뿌리지 않고 잔디 떼짱 가져와다 하나씩 이렇게 바둑판 깔듯이 까는 방법이 있었죠. 맞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머리 잘난 부분에 피부를 조금 째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네모나게 째는 건 아니고 좁고 길게, 좁고 길게 째가지고 없는 부분에다가 잘라서 심어주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칼 대야 되죠. 그리고 뭐 이거 좀 출혈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흉터도 남을 수 있고요. 빨리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따짱으로 옮기는 게 흉터도 남고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어서 요새는 거의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비절개 방식으로 바꿨어요. 비절개 방식은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잔디 아니고 묘목 떼듯이 한 포기 한 포기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닥. 근데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심어 있는 그대로. 심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뿌리채. 피부까지 같이. 그래야 뿌리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구가 특별한 기구가 있어요. 한 0.8mm에서 0.9mm 되는 조그만 전동 꽃삽 같은 게 있어요. 확대경으로 보고 일단 머리를 약간 좀 짧게 깎아야겠죠? 깎은 다음에 난 부분을 그 꽃 묘종 떠내듯이 쏙 떠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올 한 올씩. 그러면은 보통 사실 뭐 몇십 가닥을 이식을 한다고 될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기본이 천모 단위로 나가죠. 보통 천모. 그러면 그 천모를 한 땀 한 땀 천 가닥을 다 모종 뽑듯이 그렇게 뽑아서 하나하나 다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노가다성 작업이게 되죠. 그만큼 정성 들여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 해 뿌리가 잘 살아 있어야 잘 살아나거든요. 물론 어떤 경우는 사람마다 틀리지만 한 곳에 한 가닥만 나온 게 아니고 두세 가닥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총 심어야 되는 개수가 여자분의 경우는 1,000모, 남자분은 2,000모 이상 심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대공사네요. 이게 몇 시간은 걸리겠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정성들여 뽑은 다음에 잘 다듬어서 또 정성들여 다시 심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벼농사 옛날 제가 김매기하고 모내기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정성과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잘 뽑아서 그 뿌리까지 모근까지 다 해서 살려서 빈 곳에 심었단 말이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돼야 조금 이렇게 보이는 건지. 머리카락이 한 달에 자라는 그 길이가 대강 1cm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머리카락 이식하려면 우선 좀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깎은 머리가 모근만 심었는데 다시 자라나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은 필요하겠죠. 더 중요한 거는 심으면 대부분의 경우 심었던 조금 짧은 가닥은 다시 빠진대요.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새로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자라나서 결과 나올 때까지 3에서 6개월 걸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심어놓고 약간 좀 털갈이 하듯이 원래 있던 거는 빠져나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또 자라는 거군요. 그러면은 뭐 이 모발 이식의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모내기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왕 노가다성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전송도 많이 들지만 비용도 많이 드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옮겨 심으려면 옮겨 심을 만한 곳이 있어야겠죠. 그러네요. 우리가 다 빠져버리면 어디 떼올 데가 없잖아요. 떼올 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몸의 딴 부에서 떼오기도 하지만 네네. 이왕이면 머리에 있는 건 머리에서 옮기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된다. 아 그러니까. 네. 너무 민머리가 될 정도로 방치해두면 또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그것 때는 네. 뭐 염색을 하든지 마이크로 태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지. 네네네. 그리고 뽑아온 데를 대머리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식할 때 보통 6개 하나, 7개 하나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가져오는 거지 전체를 다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렇죠. 대신 갑자기 그쪽이 쑥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골고루 볶아야죠. 골고루. 그러면 주로 원장님 어느 쪽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뽑아서 심게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뒤통수에서 뽑아서 네, 뭐 앞부리 이런 게 그렇군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머리가 긴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가려질 네. 수도 있겠네요. 남성분들은 그냥 쉽게 그냥 아래쪽에 군대머리처럼 깎아버리면 되지만 여성분은 그러네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머리 한복판에서 긴 머리로 가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안쪽에서 그렇죠. 커버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갖고 대신 옮기죠. 여성분들은 그렇게 많은 머리가 필요한 경우가 없어서 앞에 M머리, 뭐 M자 머리로 옆에 오른쪽 빠진 거 그런 것들 채우고 뭐 주로 뭐 정수리 부분 그렇죠? 뭐 이런 데가 많이 빠지니까 자기 부분이 이제 뭐 자기 생각에 어디가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네, 해야죠.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요렇게 다 심었는데 만약에 뭐 천모를 이식했다 그러면은 이 1천모가 다 생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성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잘 심었을 경우에 미니멈 80% 그리고 보통 90% 정도 기다려야 잘 심었을 때.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성공하지 않고 계속 죽는다 그러면 농사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그죠? 수도 있죠. 한동안 이거를 로봇 이식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계에 넣어서 제가 자동으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걸 잘 안 쓴 이유가 생착률이 좀 떨어진대요. 아무래도 정교하게 해줘야 되는데. 벼농사 할 때 이항기는 정교하게 딱딱딱 하면서 잘 되지만 아무래도 이것 쪽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직까지는 더 정확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잘 살려줘야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원장님 사실 이렇게 바로 모발 이식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준비 기간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주듯이 어떤 뭐 두피에 어떤 과정을 좀 겪은 다음에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겠죠. 뭐 약을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두피에다 영양제를 주사해 본다든지 생성이 잘할 수 있는 비료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조금 점 찍어서 나아지는지도 보고 야 이걸로 안 되겠다. 아니면 특히 이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마 라인을 더 낮춘다거나 그런 거 할 때는 할 수 없이 심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심어 놓으면 일단 머리가 다시 자라날 때까지 아무래도 모자도 좀 쓰고 다니셔야 될 거고 불편한 점이 있으실 테니까 생각을 좀 잘 해봐야겠죠. 어느 게 더 본인한테 이익이 될지. 진짜 뭐 생각해보니까 모발 이식 되기 전에 땅에 영양분을 주듯이 내 두피에도 좀 그런 영양 상태를 잘 맞춰놓은 뒤에 모근을 심으면 더 또 생착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게 다 의학도 상식이니까 그거를 머리를 몽사라고 가정하면 농사를 어떻게 져야 농가 밭에 작물이 잘 자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원장님도 좀 이제 이런 탈모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제 환자분들 오셔갖고 몸 좀 아프고 덜 아프니까 이게 자꾸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인다. 맞아요. 여기는 초라해 보이죠.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영업사원 하시는 분이 가갖고 이제 영업을 잘 하시고 했더니 나중에 거래처에서 다음부터는 실무자 보내시고 사장님이 직접 보시지 말아달라. 나이 들어 보여서. 머리숱이 있으니까. 나이 들어. 머리 빠지면 갑자기 나이가 한 10년 확 늙어 보이죠. 맞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 빠지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혼기가 아직 안 되신 분이나 그 부지에서 머리가 빠져버리면
이게 인기가 없어져요. 맞아요. 인기 없어지면 또 그런 것도 있죠.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대해서. 떨어지니까. 남자는 또 그렇다고 쳐도 여자분이 갑자기 뭐 원형 탈모가 생기든지 머리가 빠지면 네. 이건 거의 충격과 재앙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네네. 지금 무슨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되나.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상실하시고. 네네. 그렇다고 뭐 이 나이에 지금 가발을 쓰고 다녀야 돼? 뭐 이런 우울증도 오시고 그렇죠. 마음이 너무 하니까 여기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거꾸로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관심을 갖고 네. 그러면은 좀 해볼까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네. 조금 슬슬 준비를 이제 그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탈모 때문에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참 뾰족한 해답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사람의 어느 한 방법이 안 사람한테 잘 맞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마다 이유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네.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서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아까 말한 대로 본인 생각에 이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네.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마시고 생활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네. 약 같은 거 필요한 거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보고 그걸로 안 되면 여기 머리 주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건 네.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한번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염색이라보다 조그만 마이크로 문신 한번 해볼까? 그게 도움이 된다면 네. 가능하겠죠? 네. 그거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세상 일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 작업일까? 그리고 하게 되면 모자 쓰고 다니고 뭐 당분간 한 1, 2주는 샴푸할 때도 쉽게 긁으면 안 되니까 불편하시고 네, 그랬는데 이런 불편함을 내가 감수할 만큼 내가 절박할까 잘 생각해 보시고 네네. 상의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필요하다면 해야죠. 네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또 원장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의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옵션과 방법 중에서 본인 생각이 어느 게 더 잘 맞을 것 같습니까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네. 질문 답해 드리고 항상 판단하실 때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잖아요. 좋은 그렇죠. 점과 나쁜 점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베니핏과 리스크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도 네.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모든 결정은 informed decision making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설명을 잘 듣고 본인이 잘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지. 네. 전문가한테 갔더니 뭐 독재자처럼 너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죠? 좀 네네네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몸인데.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다 본인이 알고 계셔야죠. 그걸 네. 설명해 주는 게 역할이고 그래서 네. 알고서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역할이지.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100% 낫는다. 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사실이 아니니까. 네네네. 오늘 안아파 통증 클리닉 쉘던조 원장님 모시고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